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영상이고 어느새 오늘 화요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을 했었는데요. 자,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깜짝 놀랄 또 후담을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주 주말마다 임영웅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웅아리 증세가 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 소씨가 좀 전달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웅아리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연 소씨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길래 웅아리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는지 바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사 중에 이런 쾌거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6월 27일 일간 차트 7,711점으로 통합 점유율 1위 7.7%, 부동의 1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타이틀부터 굉장히 뭔가 시선을 주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항상 영웅시대 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6월 27일 일간 차트 임영웅의 성적표는 멜론 10곡, 지니뮤직 15곡, 플로 10곡, 네이버 바이브 7곡, 스포티파이 7곡, 벅스 1곡 등 6개 음원 차트에 총 5회 차트 진입을 기록하면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쭉 한번 내려보니까 이런 깜짝 놀랄 차트 종합 스코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차트 총합 스코어. 이 중에서 노래, 음반, 진입 점수 쭉쭉쭉 나와 있는데 멜론, 지니, 플로, 바이브, 스포티파이, 벅스 등등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알갱이,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등등등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줄지어서 랭크인이 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스밍 파워 덕분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 이런 영향력도 눈에 들어와요. 화밤, 양지은, 박성원, 송도현, 듀엣 무대의 아들 생각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쭉 봤더니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화요일은 밤이 좋아는 아시다시피 미스트로트 멤버들의 스피노프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깜짝 놀라게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노래를 너무 잘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갔고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박성훈이라는 가수가 임영웅님의 사랑력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를 펼쳤다. 바로 미스터 트로트에 등장했었던 박성훈 참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누구냐? 제가 깊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미스터 트로트 때 신동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런 참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훈이라는 참가자가 놀랍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력을 열창하게 된 거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인 가수들 또는 트롯을 준비하는 지망생들 또 이렇게 어린 10대 청소년 가수들 대다수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살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습 자체가 이들에게는 하나의 살아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노력과 그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저렇게 열창하는 어린 친구들부터 나아가서는 신인 가수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 음원 파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아 클럽을 향해 금빛 질주를 해나가고 있다. 쭉 보니 가수 임영웅이 다이아 클럽을 향하여서 금빛 질주를 펼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멜론 스밍 파워인데요. 최근 음원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76억 회를 돌파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100억 회 이상 돌파가 되면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일하게 다이아 클럽에 들어가는 우리 한국 가수 중에서 정말 엄청난 쾌거를 달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 영웅시대분들의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스밍 파워로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골드클럽 자체가 아이유씨와 그룹 엑소 그리고 임영웅님 이 세 가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스밍 파워가 더욱더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오전 일찍 올라온 연합뉴스 프로그램에 임영웅, 김호중 덕분에 5060 K-POP 큰손 댔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 내용인지 하고 제가 쭉 한번 읽어드려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건행이 뭔지 아시나요? 가수 임영웅 씨의 시그니처 인사, 건강하고 행복하세요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힘이 대단합니다. 젊은 층이 주도했던 K-POP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5060 중장년층이 K-POP 시장에 새로운 큰손으로 등극을 한 건데요. 이것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를 연결해 보겠다.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분을 만나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즘 K-POP 시장에서 5060의 파워가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자 연구위원이 5060 세대의 음악 소비가 청소년들의 음악 앱 소비 시간을 능가하는 등 여러 가지 통계 수치에서도 5060의 음악 소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콘서트도 매진 행진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5060의 지금의 소비가 트로트 가수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5060의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됨으로써 티켓 파워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은 오픈되자마자 매진되고 있고 사실은 5060이 직접 구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구매해주는 것까지 합치면 다른 음악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5060이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5060이 지금 아이돌을 추종하는 팬덤 문화와 동일한 형태의 팬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5060은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타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경제력, 사실은 그 경제력이 옛날에는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5060의 그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이 여유로운 시간과 뒷받침되는 경제력으로 문화생활과 오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경제력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생활을 앞으로도 점차 증가되어 나갈 것이고 이쪽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5060 세대의 팬덤 문화가 커지지 않겠냐라고 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바처럼 이들의 경제력과 시간의 여유로운 상황
그 다음에 문화에 집중되는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앞으로도 5060 세대들의 음악 소비, 그 다음에 직접적인 티켓 구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예상한다.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 파워, 이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런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같이 올라와요. 티켓 사기가 갈수록 어렵다. 억대 대리 티켓팅까지 등장했다. 야, 이 암표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종영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또는 전문가들, 나아가서는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까지 대다수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아쉽게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결국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런 암표팔이들 너무나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인기 공연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피켓팅을 방불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뮤지컬, K-POP 스타 공연만이 아니라 임영웅님 같은 트로트 가수라니 참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지겹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다수의 장르를 발라드로 발매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발매한 신곡도 발라드로 나온 가수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트로트 가수라는 굴레를 씌워서 이렇게 장르의 한계를 이건 뭐 언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언론사에서 정말 좀 생각을 깨우치고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가 아니라 정말 대중 가수로서 발라드부터 다장르를 섭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제는 제대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는 제가 민망합니다.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트로트 가수 이야기는 좀 지겹다. 하지만 어찌됐건 대중음악 공연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켓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수고비를 주고 대리 티켓팅까지 맡기는 뭐 2, 3만 원 정도의 치킨 값을 이 수고 비용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티켓 값의 2배에서 수십 배 이상, 뭐 심지어는 억대짜리까지. 그러니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유명해지고 콘서트가 또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목표했던 것처럼 세계 무대를 장악하는 해외 콘서트까지 본격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암표들의 만행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저러한 것들을 수고비를 주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그 가수의 콘서트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큼은 절대로 저런 티켓팅에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임영웅님의 티켓이 저렇게 암표들에게 팔려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수많은 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최근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등장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이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신나했습니까? 팬분들 다음으로는 제가 볼 땐 유튜버 궤도라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우주 덕후이기 때문일 텐데 자, 이 우주 덕후인 궤도님이 깜짝 놀랄 증언을 또 쏟아내서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가장 빠르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궤도라는 유튜버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사진과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라는 분의 또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놀라운 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한
셀카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한 장이 아니라 그것도 두 장이나 말이죠. 임영웅님과 만났던 첫날, 그리고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둘째 날,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증언을 쏟아내서 난리가 났느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최애 히어로 임영웅님과 즐거운 시간에 대해 이 방영 전까지 공개가 좀 어렵다 보니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지만 말씀 안 드렸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걸 스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콘서트를 스포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 콘서트의 성공 리스트, 임영웅님의 반응이 어땠다, 이런 거는 스포일러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심각한 스포일러입니다. 재미가 반감된다라는 거죠.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매번 똑같은 편이 방영되는 콘서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능 방송에 출연할, 그것도 마지막 5편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 출연자를 떡하니 스포일러 해버린다? 유튜브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 말하면 재미가 너무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이 궤도님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개해버리면 아무리 소씨가 또 유튜브 조회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노래, 큰 키에 작은 얼굴, 잘생기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고작 알려진 그 정도가 아니었다. 땐 얼굴에 어른스러움이 잔뜩, 말보다 생각이 훨씬 많고 선한데 그러면서 장난기가 많아서 귀여웠다. 작가님께서 그가 내 팬이라고 해서 당연하게도 장난일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더라. 우주와 관련된 곡을 쓰고 싶다고 나에게 말하는 그는 이미 충분히 세상을 과학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 멋진 친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이미 영웅 시대라고 부르고 있구나. 와, 무슨 뭐 칼럼처럼 적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실제로 겪게 된 이 궤도님의 증언에 따르면 인성 바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멋진 친구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미 그것을 영웅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다.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하나같이 극찬을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아마 굉장히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또 다른 이유들을 소씨가 정리를 해봤는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파도 끝이 없는 따뜻함. 연예계 대표 미담 제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전쟁, 정치적 다툼 등 유독 불편한 소식이 많아지는 요즘이다라고 적혀져 있죠. 특히 연예계의 비보는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이와 반대로 선한 영향력 혹은 따뜻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스타들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전해준 스타의 선한 마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예계 대표 미담 제조기는 과연 누가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첫 번째 심성도 히어로인 끝없는 미담 화수분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미담은 화수분 그 자체, 그야말로 끝없이 미담이 쏟아진다.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평소 미담 제조기로 통하는 가수 임영웅이 최근에는 군복무 시절 미담까지 알려지게 됐다. 바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곳에서 임영웅님의 후임으로 소개한 A씨가 팬카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쏟아내면서죠. 백골부대 GOP에서 선후임 관계로 임영웅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그 후임의 증언은 늦은 나이에 입대했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했음에도 임영웅님이 여유롭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처럼 공감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연예계에 참 복잡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빛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신나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18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요, 뮤직비디오 조회수 1800만 뷰를 달성하면서 팬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이죠. 모래알갱이의 이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런던보이가 벌써 18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단일 영상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이 정도로 높다라는 것만 봐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말 절대적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기에서 끝나면 시원섭섭하겠죠? 자, 보니까 대세 임영웅 넘버원입니다. 보니까 팬앤스타 솔로 랭킹 36주 연속 1위 기록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기존에 이 트로트 랭킹에서도 꾸준히 1등을 해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솔로 랭킹으로 변하고 난 뒤에도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뿜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팬앤스타 무려 1847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표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투표를 통하여 임영웅님이 1등을 차지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일을 영웅시대 분들이 한 땀 한 땀 투표로 모아서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 임영웅님의 감성 짙은 목소리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파워지만 정말 실질적인 파워는 바로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과 응원 활동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런 절대적 영향력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정말 눈부신 결과예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덕분이겠죠?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단독 기사가 오늘 오전 일찍 올라왔는데, 자, G.O.D, 나훈아, 임영웅에 이어 KBS 단독쇼의 주인공이 확정이 되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전달해 드렸을 때,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황당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 때는 KBS 단독쇼 측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헛소문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 보도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단독쇼를 잇는 주인공이 G.O.D라는 거는 정말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O.D 하면 사실 얼마나 90년대를 풍미한 아이돌 그룹입니까? 국민 아이돌이다. 사실 90년대의 BTS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던 그룹인데 이제는 세대의 변화를 꾀하며 임영웅님처럼 젊은 나이대 30, 40대의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겠다. 더불어서 이 G.O.D라는 그룹이 임영웅님의 이 뒤를 이어서 단독쇼를 한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나훈아님과 심수봉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단독쇼 앞에 서게 됐지만 아마 앞으로 이 단독쇼에 서게 되는 가수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세 번째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만 봐도 굉장한 쾌거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공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O.D가 올 추석 때, 그러니까 하반기죠? KBS 대기획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기록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올라왔느냐? 빌보드 사이트,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02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야, 정말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가 이제 빌보드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세계 무대가 이제는 펼쳐지는구나.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말했던 세계 무대로서의 도전,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 그 이야기를 방증해주는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기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한번 쭉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여기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드려 보면 쭉 막 영어로 적혀 있죠? 자, 요걸 제가 한번 번역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을 돌려보면요. 어떤 말들이 적혀 있느냐?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 처음 오른 탑10 쭉 내려보니까요. 다양한 그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톰 그랜트라고 하는 외국인 가수와 또 내려보니까는 이 베를린에 기반을 둔 프로듀서이자 하우스, 테크노 분야를 음악하는 또 멕시코의 가수, 정말 다양한 가수들, 다양한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싱어송라이터도 소개가 됐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락밴드도 소개가 됐고요. 코미디언이자 컨트리 가수인 사람도 등장을 했고, 또 이렇게 더블피라고 해서 래퍼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의 싱어송라이터도 소개가 됐는데, 아니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가수들 10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히 위치하고 있다. 대박이죠? 자, 내용을 한번 쭉 내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가수이자 유튜버인 그는 모래알갱이 그 노래 덕분에 첫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다. 드리머스를 통해 6월 5일 발매된 이 노래는 빌보드 글로벌 익스클에서 102위로 진입하게 됐다. 최근 이 임 히어로라는 스튜디오 앨범을 발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I'm 히어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앨범이죠. 그리고 심지어 리얼리티 탤런트 쇼인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여 우승한 뒤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말이 빌보드 차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근데 이게 그냥 대서특필만도 되고 끝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빌보드 차트에 임영웅님이 소개가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반응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이다. 월클이구나. 월클이 뭔지 아시죠? 월드 클래스의 줄임말. 월클이구나. 월클.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모래 알갱이 소식이 빌보드 차트에 쏟아진 것만이 아니라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함께 쏟아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률 물론 중요하지만 팬분들과 함께 소통했고 아티스트 임영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방송 프로그램이 되었다. 더불어서 대중들에게조차 임영웅이란 가수가 단순히 자극적이거나 시청률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가수가 아니라 이렇게 팬들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가수구나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게 된 계기가 아닌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시청률이 사실 최저 시청률 2.9%, 최고 시청률 6.3%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타방송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다. 심지어 가장 낮은 시청률대라고 할 수 있는 2.9%조차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에 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만이 아니라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팬덤을 지니고 있는 방탄소년단이요. 이미 2021년도에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가 임영웅님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휴가를 떠났었던 바로 그 펜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전 세계 최고의 방탄소년단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을까요? 자, 보이십니까? 최고 시청률 1.4%, 최저 시청률이 0.9%. 아니, 정말요? 심지어 방송사는 JTBC였습니다. 물론 KBS는 아니었지만 JTBC였고 2배 시청률이 더 나왔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가장 높은 시청률이 1.4%의 2배니까는 2.8%, 최저 시청률이 1%니까 2배라고 가정해도 2% 정도.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최저 시청률이 2.9%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느낌이 확 오시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청률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원들을 제가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슬쩍슬쩍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불과 2021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전 세계 최고의 팬덤을 지닌 방탄소년단이 정규 편성으로 냈었던 JTBC 예능방송 프로그램 시청률도요,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지금 몇 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러니 그런 악플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1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느낌이 이제 팍팍 오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슈퍼파워, 영향력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